미국 폭동, 홍콩 시위 등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 표면적 배경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사람들의 분노가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런 분노를 돌리기 위해 국가 간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럴수록 신냉전 분위기로 접어들고 군비도 확충될 전망입니다. 1991년 로드니킹 사태 이후에도 흑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은 있었지만 폭동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1991년 미국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경기 침체 국면에 있었습니다. 즉 지금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탄력을 잃어 사람들이 화가 나고 비난할 상대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지금은 코로나뿐 아니라 구조적인 저성장에 있습니다. 분노의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트럼프는 교활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과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그리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에게서 그런 분들이 연상되는데요. 미국인들 가운데 트럼프의 성향에 대해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자신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합니다. 미국 선거에서 스윙 팩터를 제공하는 세력은 기독교인 그리고 흑인과 노조입니다. 민주당이 낙태 및 동성애에 대해 관용적인 데 반해 트럼프는 선을 긋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죠. 또한 흑인과 노조를 위해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며 좌합을 뺏어주겠다는 신용을 합니다. 사실 별 효과는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낮지만 당선 가능성을 높게 봤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트럼프는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잘못한 상황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이때다 싶어 국민들을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는 강한 믿음을 주고자 연방군 투입을 거론했습니다. 이는 계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를 뿌려 자유를 쟁취한 서양인들에게는 황당한 이야기죠. 이런 실수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는 중국과의 갈등 구도를 더욱 만들어갈 것입니다.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임을 강조하겠다는 것이죠. 중국이 트럼프의 꼼수에 말리지 않으려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요. 중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화사상에서 비롯된 자존심과 의심스러운 세력은 제압해버리려는 편집증까지 갖고 있죠. 홍콩을 개성공단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태도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고요. 지금 미사일 확충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49년 나토는 소련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출범했는데 이제 그 경계 주체가 중국으로 바뀌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 중동, 그리고 북한이 가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들 국가와 나머지가 갈등 국면으로 치닫는 신냉전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1991년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소련 붕괴 후 미국의 국방 투자가 줄어든 것인데요. 지금은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비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너럴 다이내믹스나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 국방주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